자, 교과서 44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쭉 한번 보시고요. 자, 2차 곡선에 해당되는 접선의 방정식의 공식이 어떻게 되는가. 자, 이런 것들은 메모지에다가 적어두고 잘 보이는 곳에 붙여서 수시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OX 문제 볼까요? 포물선과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중 접선이 아닌 것도 있다. 당연히 맞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러한 포물선이 있다고 할 때 이렇게 축과 평행한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요. 이 접선만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아닙니다. 자, 타원 밖에 한 점에서 타원에 근 접선 두 개이다. 이것도 당연히 맞죠. 예. 반드시 두 개가 나옵니다. 이 쌍곡선의 접선 중에는 점근선과 평행한 것도 아닌데 이거 불가능합니다. 점근선과 평행한 접선은 우리가 그릴 수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쌍곡선은 특히나 이런 것도 이제 만족을 해야 되겠죠. 이거를 만약에 이게 작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게 호수가 나오니까 접선이 안 되겠죠, 그죠? 지난 시간에 수학역량 기록에서 다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기초문제 1번은요, 생략할게요. 이거는 판별식, 연립에서 판별식을 조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의 1번은 연립했을 때 나오는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근데 얘는 또 이렇게 연립하면 뭐가 나오나요? 얘는 D가 0보다 작다가 나와요. 이거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다음 2번하고 3번도 우리가 뭐 공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게 M일 때, 그죠? 쌍곡선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떤 공식입니까? 요거죠, 요걸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3번은 이거랑 수직이라는 거는 기울기를 알 수 있다. 자,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M이 마이너스인 경우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공식이에요? 이 공식이죠, 이 공식.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2,-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이 위에서 그러니까 어떤 공식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9x1x 더하기 4y1y는 70이다. 그래서 요 x1, y1이 요겁니다. 요거. 이게 x1, y1. 항상 x제곱 대신에, 그죠? x제곱 대신에 x1, x. y제곱 대신에 y는 y를 대입한 모양과 같다. 이게 x1, y1에서의 타원이 있는 한 점, x1, y1에서의 이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대입해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넘어갈게요. 자, 5번부터 보겠습니다. 문제의 조건이 뭐예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머릿속에, 그쵸? D는 0보다 크다. 이걸 이용하면 돼요. Y 대신에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X의 2차 방정식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D가 0보다 크다. 그때 부등식이 나오겠죠. 그렇게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이것도 넘어갈게요. 참고로 얘는 정답이요. 이렇게 돼요. M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보다 크고 2분의 루트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 반드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D가 0보다 크다. 이걸 이용하는 것이다. 자, 6번입니다. 자, Y는 X 더하기 8을 평행하고, 자, 기울기 1이 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공식을 떠올리면 될까요? Y는 mx 훌마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네, 이 공식을 이용합니다. 이게 a제곱 b제곱. 네, m이 1이죠. 1.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어떻게 돼요? y는 mx 1x 생략 플러스 마이너스 4 곱하기 1 플러스 5, 4 플러스 5 루트 9니까 3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두 접선 사이 거리는, 자, 이렇게 일반형으로 바꿔서 자,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두 평행한 직선 사이 거리는 이 직선에 있는 이미 한 점을 선택해서 이 직선과의 거리를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생략. 자, 정답 3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보도록 할게요. 7번. 7번은 이제 둘러싼 모양이 삼각형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높이와 밑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점을 구해서 교점을 이렇게 구해서 이 좌표를 알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활용하면 편해요. 일단은 우리가 2,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2x-y는 3 이거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점근선이거든요. 점근선은 이제 y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연립해서요. 이 교점을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점을 구하시면 얘가 3,3이 나오고요. 얘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나와요. 얘가. 그러면 원점하고 요점의 좌표를 아니까 우리가 이제 일명 뭐 사선식이다, 뭐 신발끈 공식이다 그런 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편하게 물론 여기가 수직이니까 이걸 높이 이걸 밑변의 길이를 봐서 계산해도 되죠. 굳이 뭐 이렇게 사선식을 이용해야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계산이 편하니까 이걸 활용하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끼리 곱해서 쭉 더해 주시고 또 얘네들끼리 곱해서 쭉 더해 주신 다음에 빼주는 거죠. 이거의 절대값 그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돼요. 그럼 넓이가 얼마 나옵니까? 3 나오죠. 그죠? 네. 물론 우리가 요 길이 직접 구할 수 있죠. 그죠? 3루트 2가 나오고 요 길이는 루트 2가 나오니까 뭐 굳이 이걸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이런 방법도 있다. 자, 소개한 겁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점에서 이제 이게 포물선 밖에 있는 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접점의 좌표를 잡아줘야 돼요. 항상 모를 때는 x선 y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y는 y는 2p예요. 근데 p가 1이죠. 이 승략 2 곱하기 x 더하기 x1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점을 지나기 때문에 이게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4를 대입하시고 여기다가 4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y는 이제 약분 되겠죠. 약분 되니까 여기 2y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약분된 겁니다. 이렇게 약분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이죠. x1 마이너스 여기 식 하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y1의 제곱. y1의 제곱은 4x1. 자, 요 접점이 이제 이 품을 수 있는 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연립해서 푸셔도 됩니다. 연립해서 풀면은 우리가 이 접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y는 y1분의 2x 점점점 이거죠, 이거요. 그죠? 그래서 이걸 연립해서 푸신 다음에 y원이 두 개가 나오니까 각각을 대입해서 곱해도 되는 거죠. 물론 이거 말고 더 편한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교과서에 설명을 해 놨기 때문에 선생님 따로 언급은 하지 않을까. 근데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한번 직접 한번 구해 봅시다, 그러면. 자, 그래서요, 이게, 여기가 4를 한번 곱해볼까요? 4를 곱해보면, 요거 아닙니까? 여기서 4x1 대신에 여기다 대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8y1, 그죠? 플러스 8 이렇게 되지. 이쪽으로 다 이항을 시키세요. y1의 제곱은, y1 제곱 마이너스 8y1 마이너스 8은 0이다. 이거죠. 자, 여기서 나온 두근을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죠? 요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근이 이제 y1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울기의 곱이니까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분의 2가 기울기가 되겠고요. 여기다 베타를 내면 베타분의 2가 또 기울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알파 베타분의 4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굳이 근의 공식을 통해서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두근의 곱은 구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두근의 곱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 대비해서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네, 정확하게 답과 일치합니다. 자, 이러한 방법도 있다는 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를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요 삼각형의 ABF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요. 저번에도 잠깐 언급한 적 있습니다. 이제 포물선만 성립한 어떤 성질이 있는데요. 포물선이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요 X절편 있죠. X절편에서 요 F까지 거리하고요. A에서 F까지 거리가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8이고 여기가 8이 된다는 거죠. 이게 8. 이런 거 하나 참고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요구한 사항은 요 삼각형의 넓이인데,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는 당연히 뭐예요? 이게 높이를 구하면 되는데, 이 높이가 역할하는 게,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나오네, 6. 6 아닙니까? Y좌표. 이 점의 Y좌표. 그죠? 이게 굉장히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요걸 알았다라면, 물론, 문제 해설도 있을 텐데, 그 해설도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 굳이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이건. 아시겠죠? 이것과 이것이 길이가 같다는 거. 이거는 어떤 포물선이라도 항상 성립을 해요. 점이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항상 이 길이 이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8 곱하기 5니까 2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입니다. 자, 요 1사분면에 있는 이 타원이 한 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 이게 둘 다 이제 0보다 크다는 얘기죠. 양수 요건이 있는 겁니다. 접선과 이게 뭐 이렇게 뭐 타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타원이 있고, 뭐 여기 이제 X축, Y축이 있겠죠. 여기 이제 이게 X축이고, 이제 여기 Y축이 있는데, 여기 이제 접선. 이 접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 둘러싼 요 삼각형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결정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네. 요 Y절편하고 요 X절편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면 요 점을 우리가 이제 X1, Y1으로 했으니까, 25분의 X1, X 더하기 16분의 Y1, Y는 1이다. 이게 요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그 Y가 0일 때의 X값이 X절편이죠. 나옵니다. 자, X1분의 25가 나오고요. 자, X가 0일 때의 Y값, 그게 Y절편이죠. Y1분의 16이 나와요.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 요거 이제 구하라는 거잖아요. 요거. 여기 최소가 될 때. 자, 곱해보세요, 한번. 어떻게 됩니까? 자, 직접 한번 써볼까요? 2분의 1 곱하기, 자, X1분의 25 곱하기 Y1분의 16이 됩니다. 이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일단 먼저 정리를 한번 합시다. X1 곱하기 Y1분의, 자, 200이 되는 겁니다. 요거의 최소값이 과연 얼마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활용되는 게 뭐가 있는 거야? 양수 조건이 나오고, 뭐 최소라든가, 뭐 최대 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는요, 이 산술 기하 평균 부등식 있잖아요. 이걸 이용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X1, Y1은 어쨌든 여기다 대입하면 만족을 하니까, 25분의 X1의 제곱, 더하기 26분의 Y1의 제곱은요, 이게 이제 둘 다 양수 아닙니까? 이게 최소값이 존재하죠. 두 양수의 합의 최소값은 2 루트 두 양수의 곱이거든요.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게. 자, 이건 이제 이게 다 양수니까 루트 안에 제곱이 있어도 절대값이 아니라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5분의 X1 곱하기 그 다음에 4분의 Y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10분의 X1 Y1이 돼요. 근데 요거 항상 뭐예요? 1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등호,
얘를 최소값으로 할 수 있을 때는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데, 이 두 양수가 같을 때만 등호가 성립을 합니다. 이게 그런 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존재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외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x1, y1의 최대값은요. 최대값은 10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얘가 최소가 된다는 거는 얘는 최소에 영향을 주지 않고 얘가 분모에 있는 값이 커질수록 작아지잖아요. 그럼 가장 커질 때가 10인데 여기다 10을 대입한다면 이게 당연히 최소값이 되겠죠. 그죠? 네. 이제 부등식을 따로 만들지 않더라도요. 그래서 정답 20이 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 산술평균, 기하평균과의 어떤 부등식, 그걸 활용한 그 문제를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시간 되시면 여러분들 그 46쪽에 있는 내용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꽤 재밌는 내용들입니다. 2차 곡선이 어느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저번에도 봤지만, 자동차의 전조등이라든가, 그죠? 항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곡선에 활용되는데, 이런 수행과제 요 내용도요, 보면 참 재밌습니다. 꼭, 개인적으로 꼭 한번 어떠한 성질이 있는가 탐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